삼성은 혼이 나야 돼. 삼성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한국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지불해 주 35시간만 일하게 해줘. 이건 인종차별이야.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삼성은 협상의 여지가 없었죠.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노동자들과 대화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삼성은 극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도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며 총리까지 버선발로 나와 놀라운 행보를 보였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도 첸나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 노동자의 가족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곳까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인도 첸나이 공장에 일하는 산제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기가 막힌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수드라 계급 출신이고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어요. 수입이 매우 적어 소작농으로 밭도 일구지만 6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서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부는 우리를 오랫동안 방치했고 수도, 전기, 도로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툭 하면 정전되기 일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고 지옥이에요. 매일매일 눈물도 났지만 해결할 방안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했지만 형편은 더 안 좋아졌어요. 저도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게 힘들었죠. 학교도 자주 결석하기 일쑤였어요.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6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던 중 꿈같은 일이 생겼어요. 삼성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게 소문으로만 무성했지만 이내 곧 현실이 됐죠.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집안의 맞이인 자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영어건 컴퓨터건 닥치는 대로 공부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밤을 새가며 공부했고 영어도 배웠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력서를 냈어요. 근심 반 걱정 반이었지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어요. 저도 물론 기뻤지만 우리 가족들이 더 좋아했죠. 제가 일하는 곳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포장을 하는 가장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을 쓸 고객을 생각하면 피로가 싹 사라지죠. 반복적이고 고된 일이었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편치 않으신 부모님께 약도 사드릴 수 있고 당연 동생들에게 만난 과자도 사주고 학교를 다니게 해줬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결혼도 하고 생산 라인에서 사무실 근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어요. 소문은 한국 본사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첸나이 노동자와 임금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근무 시간도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본 한국 본사 직원의 복지 혜택이 너무나 좋았죠. 임금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어요. 저희보다 휴가를 훨씬 많이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이 영상을 한두 명이 봤는데 얼마 되지 않아 공장 전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수근수근 거리다가 삽시간에 불처럼 번졌죠. 불만도 커져만 갔어요. 공장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불평불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 1등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첸나이 마을의 삶은 삼성이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첸나이에서 배가 굶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죠. 변변한 돈벌이가 없어 다들 하루하루 보냈지만 삼성이 들어오면서 첸나이는 달라졌죠. 업무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동네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공장 앞 구멍가게는 파리만 날리다가 출퇴근 시간에는 문전성시가 돼요. 이뿐이겠어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다리와 도로를 새롭게 깔고 상하수도 시설이 모두 정비가 되었죠. 이러한 내용은 모르고 월급만 올려달라. 참,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사람은 말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면서 파업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지면서 삼성에 대한 고마움은 잊은 채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죠. 다들 미쳤어요. 삼성은 저에게 회사이기 전에 제 심장이고 제 분신이에요. 삼성이 없었다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져요. 도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생활비도 엄청 많이 나가서 저축은 꿈도 못 꿀 거예요. 저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직장 동료는 파업을 시작했죠. 월급 2배 인상, 명절 보너스, 더 많은 의료 혜택. 저는 이러한 주장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삼성은 글로벌 기업답게 월급 한번 밀린 적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인도 기업보다 2배 이상 혜택이 많아요. 인도는 월급날도 못 지키는 회사가 부지기수예요. 다른 친구들도 제가 삼성에 다니는 걸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그렇게 파업은 시작되고
파업이 한창인 하루 친하게 지내는 데벤드라가 가까이 왔어요. 제가 파업에 반대하는 걸 알았거든요. 데벤드라는 노조 편을 들면서 저에게 파업에 참가해야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꼬드겼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벌어가는 수천억, 수억 달러는 우리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고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며칠만 파업하면 삼성도 꼬리를 내릴 거야. 그러면 우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금도 충분하고 1, 2년만 지나면 부모님께 집도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파업에 참가해야 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데벤드라의 표정은 굳어지면서 휴게실을 팍차고 나갔어요. 저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상을 생각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과 인도의 월급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지 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세계 최강 글로벌 기업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 삼성이 빠져나가면 손해는 인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친한 동료와 저의 생각이 달라 저도 기분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는데 불길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죠. 첸나이 노동자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를 하고 공장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럽던 첸나이는 공장이 멈추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다시 바뀌었죠. 저도 공장 문을 닫으니 더 이상 일할 곳도 없고 근심 걱정만 들어갔죠. 부모님과 아내 표정 역시 굳어갔어요. 너무 슬펐죠. 저 혼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사실 멀쩡한 사람이 집에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시청자님도 이거 아시죠? 제가 힘든 것보다 주위 가족이 힘들면 힘듦이 2배가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파업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데벤드러와 직장 동료 3명이 집으로 왔는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도 험한 꼴을 당할 거야 협박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죠. 삼성이 없었더라면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내앉았을 거예요. 데벤드러와 동료는 저를 설득하려 왔지만 저희 고집은 절대 못 꺾죠. 그리고 다음날 공장에 중요한 물건을 놔두고 온 게 있어 회사를 갔는데 여전히 많은 동료들이 대학교 안에서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여기저기서 욕설이 들려왔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삼성이 저희 가족을 살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사무실로 들어와 물건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났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왔던 직장 동료 3명이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한 직원이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공포심이 먼저 들었죠. 동료 한 명이 소리쳤어요. 산제이, 너는 이 사무실 밖을 나갈 수 없어. 파업에 참여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동료는 파업은 너의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밖으로 뛰어나가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사무실에서 영락없이 갇힌 채 물과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가족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빵을 매일 주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만삭의 아내와 부모님이었어요.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회사가 파업을 해서 직장도 잃어버린 상태라 스트레스는 너무 쌓여갔어요. 파업을 못해 집에 못 가는 것보다 집에 돌아오지 못해서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첫날에는 전화 연결도 안 시켜주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게 해줬죠.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요. 사실 저를 감금한 이유는 이번에 새롭게 나올 스마트폰 핵심 기술을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직장 동료들은 이 정보를 저에게 캐내서 중국에 헐값에 넘겨주려고 저에게 많은 회유를 했는데 삼성의 정보를 공산국가인 중국에 넘겨준다는 게 가다키 난 소리인가요?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삼성은 저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을 절대 말하지 않았죠. 삼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저의 사명이고 저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를 변화시켜준 대한민국 삼성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죠. 공장에 출근한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안에는 난리가 났고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인도 경찰은 한국 경찰과 다른 거 아시나요? 신고를 하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지 현장 방문을 하고 이마저도 시골이면 가지를 않아요. 특히나 파업 때문에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죠. 경찰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의 나라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죠?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르신들도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해요. 실종되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 사건은 경찰청장을 넘어 총리 기회까지 들어가게 됐죠.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인도로서는 큰일 난 케이스죠. 강성 노조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외국 투자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길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었고 총리가 직접 삼성 공장에 비밀리에 찾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정부에서는 미디어까지 통제했다고 들었어요. 진짜 이건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독자분과 저와의 약속이에요. 삼성은 인도 전체로 봤을 때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준 국가적 은인이 틀림없죠. 저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총리가 직접 찾아와 저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원동력을 잃기 시작됐죠. 그렇게 파업이 마무리가 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서 정보 유출로 끙끙 앓던 삼성은 저의 인내심과 끈기에 감동을 받은 법인장님께서도 직접 찾아오시고 법인장님께서는 애사심과 용기에 감사하다며
특별 승진과 보상금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더 놀랄만한 사실은 지금부터 나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도 직접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정이 바빠 못 오시지만 인도 방문 시에는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수드라 계급인 저를 회장님께서 찾아온다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삼성에 일하면서 간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로 된 나라에서 이뤄낸 한강의 기적,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근면성실 하나로 선진국이 된 이야기. 우리 인도가 한국을 따라가려면 갈 길이 머네요.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죠. 삼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삼성을 믿고 가족을 믿으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저 또한 한 발짝 더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은 계급이 위아래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주거든요. 능력만 있다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삼성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에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삼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평생 삼성에 감사하며 살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